치료에 암을 치료할 수 있는, 또는 좀 다르게 얘기를 하면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되돌릴 수 있는 음식치유, 이렇게 이름을 붙여볼 수 있겠는데요. 한번 이걸 한번 봐보죠. 암의 본질이 뭐냐 이렇게 말하면 제가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는 게 있죠. 이 시작부터가 정확한 방향이 맞아야 되니까. 암의 본질은 뭐죠? 생활습관병입니다. 암의 본질은 생활습관병. 항상 이것만 떠올리시면 됩니다. 암은 무슨 병이라고요? 생활습관병입니다. 생활습관병. 그러니까 그 원인에 정확히 부합하는 치료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암을 치료하고 싶다, 근본 치유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생활 습관이 내가 잘못됐나? 그럼 그거를 다시 건강한 습관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 첫 번째 궁리해야 되는데, 대개는 안 그럴 때가 많잖아요. 어떤 약을 먹어야 되나,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나가 오히려 관심이 많은데, 어떤 약이나 어떤 시술이나 치료가 습관을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근본적인 것은 다 해줄 수는 없죠. 우리가 익히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습관을 약으로 바꾸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이나 시술이 주는 효능이 있고 내 자신이 해야 되는 효능이 있어요. 습관은 주로 내 자신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습관을 누가 대신 바꿔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생활습관병에서 다루고 있는 5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 호흡 습관. 두 번째, 수면 습관. 세 번째가 음식 습관. 네 번째가 운동 습관. 5번째가 대인관계 습관입니다. 이게 글씨가 빨간 거여서 잘 안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소리에 의존해 보시죠. 수면 습관, 음식 습관, 다시 한번 반복해 볼게요. 운동 습관, 대인관계 습관, 이렇게. 이에 대한 얘기는 또 후속 유전학 시간에 또 여러 번 반복해서 좀 더 세밀하게 하나씩 들어가겠습니다만, 그중에 딱 한 복판에 있는 게 음식 습관입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중간에 있을 수도 있지만 진짜 음식은 딱 중앙에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몸과 마음의 변화가 필요한데 음식은 몸과 마음의 변화에 딱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개에 다 깊은 연관을 갖는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을 갖고 이 5가지 중에 센터에 있는 이 음식 습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근데 아까 암의 본질, 그리고 이런 습관을 바꿔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이게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럼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암의 본질을 설명하는 게 또 있어요. 일반인이 알아듣기 쉽게 저산소, 저체온, 그리고 노폐물 정체. 이거를 산성화됐다고도 하죠. 또 이것도 저자를 쓴다면 저 pH 이렇게 할 수 있어요. pH가 낮으면 이게 산성으로 많이 가거든요. 이 3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암이 생기는 근본 원인은 저산소 상황, 환경이 우리 몸 내부에 저체온, 그리고 pH가 너무 낮은 산성화. 산성화라는 말을 다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노폐물이 정체된 상황,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점을 우선 한번 떠올려 보시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거를 다 지우고, 그러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활명 음식 치유에서 제일 먼저 핵심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소화 흡수율을 높여야 한다. 첫 번째입니다. 소화 흡수율을. 일반적으로는 무엇을 먹는 게 좋은가에 관심이 많은데, 저는 무엇을 먹는가보다 훨씬 중요한 게 어떻게 먹느냐가 훨씬 중요하다.
이유는 뒤에 나오겠지만 볼까요? 왜 소화흡수를 높여야 되냐면 소화흡수율이 건강한 사람은 60에서 70%가 소화가 되고요. 노폐물이 30에서 40%가 남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을 먹으면 6, 7개는 소위 말해 피가 되고 살이 되는데 33개나 이런 거는 3개나 4개는 노폐물이 된다. 노폐물이 된다 이겁니다. 노폐물이 되면 아까 같이 주변 환경에 주변 세포가 제대로 활동하는데 방해가 될 뿐 아니라 노폐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또 들어요. 이제 그렇게 되는데 암 환우는 이 소화흡수율이 건강한 사람과 다르더라. 어떻게 되냐면 30% 정도의 흡수율이고 약 70%가 노폐물이 만들어지는 상태의 내부 환경이라는 점입니다. 항암 치료 중인에 이럴 때는 한 20%가 소화흡수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뭐를 떠올려야 되냐면 60, 70%가 흡수되고 3, 40%가 노폐물이 생기면 그래도 남는 장사인 거죠. 6, 7개는 들어가고 서너 개가 노폐물이니까.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게 먹었다 하면 노폐물이 많아지는 상황이 된다는 뜻입니다. 어째야 되죠, 이게?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장사다. 우리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음식이 이게 항암 성분이 그렇게 많대. 아, 이게 뭐 블루베리 뭐 이런 거보다 뭐 10배는 많대. 뭐 아로니아는 더 많대. 뭐 아사이베리는 어떻대. 이런 거를 우리가 정보로 받아보고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게 들어와서 흡수율이 높지 않으면 먹은 만큼 손해날 수 있다고요. 30이 남으면 6, 70이 오히려 노폐물이니까. 아까 암의 원인을 뭐라고 그랬어요? 노폐물 정체 때문에 생긴 병이라고 돼 있어요. 그 내용은 대강 짐작하시죠. 우리는 다세포 생명체죠. 60조 세포가 나는 간 할래, 너는 폐 할래, 너는 위장 해라 해서 서로 막 주고받고 해서 이렇게 협업하고 서로 분업의 역할을 자기 소명을 잘해서 만들어내는 그래서 큰 일을 해내는 다세포 생명체인데 노폐물이 정체되면 고립될 수가 있어요. 세포와 세포 사이에 노폐물이 정체되면 그러면 주변 세포와 소통을 못하게 될 때 고립된다는 말은 주변과 소통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저산소, 저체온이 되기가 쉬운 상황이라는 뜻이고 주변과 소통하지 못하면 또 산소와 체온이 제대로 공급 안 되면 세포가 죽게 돼 있어요. 대부분 그렇게 되면 죽어요. 그런데 안 죽는 세포가 있다는 거죠. 그 상황에서도 산소가 적고 체온이 적고 노폐물이 쌓여 있는데도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우리 생명체에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살아내고 저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살아내고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산소가 적을 때도 살아내는 방법이 우리 몸에 생명의 도서관 안에 있어요. 그거를 찾아내 가지고 활용한 세포가 암세포입니다. 그게 어떤 경우냐면 다세포 생명체가 아니라 고립되어 있으니까 주변과 소통하지 못하고 홀로 살아내야 되니까 단세포 생명체가 살아내는 방식을 납치해서 학습해서 잘 쓰고 있는 세포가 암세포입니다. 네, 그 얘기는 여러 번 우리가 강조하니까 들어보신 분이 많으실 텐데 혹시 안 들으신 분이라면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립니다. 그렇게 되어서 노폐물이 정체되면 될수록 건강한 세포가 암세포 쪽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아까 30이 남고 70이 만약 노폐물이 돼버리면 먹은 만큼 손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먹어야죠. 그래서 단식요법이 암 치료에 무지 도움이 돼요. 저는 제가 암 진단을 받는다면 제일 먼저 단식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무염식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저염식을 하고 그럴 겁니다. 제가 자연치유 관련해서는 거의 1.5세대, 1세대 정도 되는데 한 3, 40년 전부터 자연치유 쪽에 많은 분야에 관여를 한번 했었습니다.
병원에서 포기한 암 환우들 낫는 경우를 많이 봤죠. 예. 그중에 단식요법도 아주 중요하게 작동합니다. 왜 작동할까? 여러 가지 설명 체계가 있지만 우선 이걸로도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차라리 안 먹는 게 나아요. 예. 항암할 땐 진짜 더 안 먹어야 돼요. 그 얘기 나중에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카페에도 그 후기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리고 실험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차라리 안 먹는 게 나아요. 그런데 안 먹는 게 낫긴 하지만 먹으면서도 혹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그게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네,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하죠. 뭐 먹어야 돼요? 이거 먹으면 돼요가 아니라 오히려 이거 안 먹어도 되나요? 이런 식의 질문이면 좋습니다. 소화 흡수율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먹을 바에는 어떻게 먹어야 하느냐입니다. 첫 번째, 오래 씹는 것이 첫 번째 방향이고요. 두 번째가 소화되기 쉬운 형태로 먹는 겁니다. 죽이라든가 스프라든가 이렇게 발효된 거 이렇게 또 생즙이라고 하는 게 우리 녹즙 같은 거죠. 그걸 전부 먹다 보면 섬유소가 소화 잘 안 되는 것까지 많이 가져가게 되다 보니까 물론 소화 잘 안 되는 섬유소가 하는 역할도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성분을 많이 취하려고 할 때는 녹즙을 활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발효된 것일수록 소화되기 쉬운 형태입니다. 암 환우들이 먹어야 될 음식은 소화되기 쉬운 형태가 내 몸 상황에 따라서 꼭 필요하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장 기능이 정상화일 때의 소화흡수율이 엄청 높아져요. 장 기능이 정상화된다는 건 크게 보면 점막이 정상화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장내의 미생물이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이 적당히 잘 맞아야 되고 미생물의 다양성이 많아야 돼요. 예전에는 주로 유익균에 초점을 맞추었다가 요새의 프로바이오틱스 미생물학에서는 암과 관련한 치료에서는 오히려 더 초점을 맞추는 게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에 더 초점을 맞춥니다. 종류가 엄청 많아야 돼요. 네, 그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이 두 가지가 중요하더라. 소화 흡수를 높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게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작동을 하는 게 자율신경 중에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돼야 된다. 부교감 신경이란 말이 익숙치 않은 분도 있으실 텐데 부교감 신경이란 이완하고 안정하고 휴식하고 그냥 탁 따지지 않고 받아들이고 내어 맡기고 생각을 고요하게 하는 명상할 때 활성화되는 신경이에요. 안정하고 편안할 때 이렇게 될 때 흡수율이 높아져요. 라이트 하신 분은 들어보셨겠지만 그렇게 평안하고 이완될 때 위장은 아주 활발하게 흡수 활동을 합니다. 오히려 막 밖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애들이 더 딱 굳어집니다. 이런 부교감 신경 활성화할 수 있는 노력이 또 하나 중요하다. 그 다음에 식재료의 효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소화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좀 더 전문적인 수치라고 하는 한약을 이렇게 가공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를 음식에 활용한 게 수치 치료인데요. 저희 여기 활명 음식은 다 수치를 거쳐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게 있으면 훨씬 좋다. 이렇게 크게 한 5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